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산보, 산책이라고 합니까? 하면서 신장을 지키고 우리 장기와 근육을 강화하는, 제가 이제 신장이 나빠지면서 알게 된 사실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눈다는 말은 뭐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순전히 제 혼자 하게 됩니다. 이 에리를 씌운 거는, 이 나이가 들면은 통상적으로 이 목에 주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콜라겐이나 여러 가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자외선이 몸에 해롭다 이야기를 하죠. 태양에서 오는 빛이 중요한데, 어, 자외선은 몸에 해로우니까 받지 마라 하는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관한 거는 세포가 노화되고 뭐 파괴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건방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일단은 기술 세우고 돌겠습니다. 오늘은 보리치 모자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에 차 속에 보리치 모자가 있는데 차들이 지금 뭐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후덕이 찾다가 없어서 그냥 나왔는데, 비타민 D도 합성할 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신장을 지키는 것은 제가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 말씀을 충실히 따릅니다.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숱한 연구 경험 속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염식 저단백식 하라 하는 게 이제 결론이시죠. 그리고 뭐 술 담배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발을 지키는 거에 관해서 치압을 집에서 저는 뭐 아주 싼 걸 가고 집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뭐 홍보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지금 신고 오늘 2km를 걸을 겁니다. 2km 걸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얻은 게 있습니다. 뭘 얻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지기 전 걸 몰랐는데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혈압이 안정적으로 재면 130에서 140 사이, 그리고 조금 이제 흘러불떡 가서 재면 뭐 150 정도 넘어갑니다. 그때는 좀 안정을 취하고 재면은 130대에 오기 때문에 막 크게 고혈압은 아니다 해서 무방비로 그냥 놔뒀던 것이라 봅니다. 결국은 지난번 이런 곳에 살고 싶다, 제 사판 진주시 충무공동 혁신도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그때 크레아틴 수치, 맨 처음에 건강검진할 때 크레아틴 수치가 1.70이었고, 그 다음에 사고체 여과율이 44%, 제가 집에서 그 쪽지를 촬영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이 앞에 검사할 때는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크레아틴 수치가 1.39, 그리고 사고치 여과율이 55, 6% 나왔습니다. 뭐 두 종류가 있으니까 평균하면 55, 6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는 방안은, 제가 공부를 지난번에 겁나게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실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고시 공부를 이 정도로 했으면 고시 패스했을 것이다 하는 말을, 고시 패스한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독이죠. 그 농담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한번 아파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신장 키드니 콩팥입니다.
콩팥이 안 좋을 때 느끼는 것들이, 저는 사실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심장 테스트를 했는데 심장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있었는데 그게 화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야 됐는데, 그때 신장 기능을 검사한 건강검진 결과는 사고체 여과리 66이고 크레아틴 수치가 1.25로 뭐 거의 정상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분수가 있어서 한 번 더 비가 시리륵 시리륵 하면서 이제 사실 가볍게 여기었었는데 스트레스를 좀 엄청 강하게 받은 적이 두 차례가 있었죠. 건강검진 2년 전에 하고 그 이후에 하고. 그래서 그 신장이 하루아침에 급속도로 그렇게 쉽게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 전조 증상이 있죠.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슴이 뛴다거나 또는 피부가 가렵다거나 빈혈을 느낀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뭐 어떤 전조 증상이 없었느냐, 있었음에도 통상적으로 참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절대 참으시지 말고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종합진단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종합 건강검진을 받아 보시더라도 그게 수치가 거의 이제 미니멈 그 건강 상태, 최소 건강 상태에 근접하면 표시가 이렇게 이상 없음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건강검진을 6개월마다 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한번 나빠지려고 하면 엄청나게 급속도로 나빠지는 게 또 신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60 태어나기 전 건데 상당히 이제 폭식을 많이 했습니다. 외식도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너무 짜게 그 단백질을 특히 이제 붉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붉은색 고기를 또 지나치게 많이 먹었습니다. 아마 하루에 2끼를 바깥에서 고기를 뭐 거의 먹으니까, 고기를 좋아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랬던 게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어떤 제 지인분 중에 간암을 앓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게 증상이 팍 나타나 버리면 딱 중단을 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중간하게 아프면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모르니까 그냥 식습관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고, 사실은 뭐 요즘처럼 건강 진단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급속도로 나빠져서는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하나의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신장을 이제 보호하는데 많은 한의사분들께서 또 그런 말씀도 하시죠. 또 양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하시는 분들도 우리 손발에 모든 게 있다 하시죠.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그냥 안 걷습니다. 이거 있죠, 뭐 지압 하는 거, 이걸 이제 들고 다니며 걷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 그러십니다. 마라톤 하지 마라. 절대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고 적당한 운동은 많이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실히 따르는 이제 환자 겸 학생입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는 어쨌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초순에 다시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사고체 여과율 제가 60% 장담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높이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는 이제 약간 뾰족한 거, 볼록 튀어나온 거,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구슬도 괜찮고 동전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신발 안에 넣어서, 구슬은 너무 크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걸어 다니시기는 상당히 이제 제가 느낍니다. 이게 모든 기관 혈액순환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서는 그럼 그거 어떻게 신고 다니냐고, 아파서 처음에는 아픕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명리를 이제 한 8년 정도 됐네요. 우리 스승님에게 많이 이제 또 배웠고, 또 유튜버를 통해서, 또 임상 실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다 보니까 해마다 어떤 장기가 나빠지고 어떤 걸 다 이제 뭐 알고 실천해야 되는데, 원래는 특히 이제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에 건강을 조심하라 있는데, 뭐 어쨌든 저기 발견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 신장은 신발에 기인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발, 어떤 신발을 신느냐. 자, 앞에 이제 제 얼굴이 별로 잘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이제 어떤 신발을 신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발이 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아래에 동전이나 뭔가를 넣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시 지압이 되게끔 그 유튜브라든지 많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꼭 눌러서 30초간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 가시는데, 뭐 그건 당연히 집에서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집에서 따로 또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 가면 뭐 소파나 누워서 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결국 이론적으로 보면 이 사구체가 어떤 모세혈관들이 쫙 모여 있는 그 신장의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모세혈관이 튼튼해야 되고 피가 거기로 잘 통해야 되는데, 결국은 혈액순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치게 혈압이 또 낮으면 이 피가 거기까지 가서 혈압이 너무 낮으면 거기 가서 단백질을 이제 제대로 처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안 하고 맨날 누워만 계시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적절한 혈압이 얼마나 이렇게 물으시면, 그건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니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보통 이제 혈압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한 65, 70, 이제 이완기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보통 100에서 110 정도 될 겁니다. 정상적인 분들은. 그렇지 않고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보다 한 20, 뭐 어떤 분들은 30 이렇게 높죠. 그런 분들은 이제 혈압약을 드신다든지 그거는 의사 선생님에게 여쭤보고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순히 이제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극복하느냐의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 내서 특별히 들으실 필요는 없고, 주무시기 전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주무시면 잠이 잘 올 겁니다. 자장가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장을 그리고 다른 장기를 보호하는 것, 결국은 신장의 이제 사구체에 모세혈관 속까지 피를 보내야 되는데, 결국 피를 만드는 곳이 간이다 보니까 간이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 이력을 딱 보면 제가 뭐 고염식, 그 다음 고기 좋아한다, 많이 먹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고지혈 지방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뭐 스크린이나 이거 골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책한다고 지나가다 보니까 아유, 아는 분들도 너무 많고 자주 마주치고 해서 이거 좀 따로 할 수 있는 거 없나 해서 했는데, 이 골프도 해보니까 또 뭐 내맥 모으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너무 장비나 모든 게 복잡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소위 그린피라고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뭐 일반 우리 서민들은 다니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1년에 몇 번 가는 거야 뭐 어떻게 가든 갈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간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허준 드라마를 제가 20여 차례를 뭐 봤는데, 결국은 동의보감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군명에는 간과 신을 보호한다 이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간만 보호하지 왜 신은 왜 안 보호하냐 했는데, 결국은 간에서 피를 만들어서 이제 혈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인돌 알카로이드라는 그 혈전을 녹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혈압도 낮춰주고 결국은 신장을 좋게 한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시겠죠. 그럼 말하는 환자는 혈압이 왜 높았냐 하면, 저는 그거 안 먹었으면 벌써 저 구름 위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군뱅이 덕택으로 이렇게 촬영도 하고 웃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간도 좋아야 되고 다른 장기들 모두가 좋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손 지압, 그리고 발바닥 지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침 놓는 데 보면 혈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뭐 혈자리들 함부로 이제 침을 놓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유튜브나 보시고 시간 나실 때 이제 반신욕이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신욕 하시면서 이제 그 부분을 지압을 하시면 또 효과도 좋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고생하는 기관이 발인데, 발에 대해서는 참 무관심하죠. 우리 심장하고 또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루 종일 걷는 게 발인데 맨 바닥에서 기는데 소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뭐 대충 씻고 야야 니는 하나의 도구다 하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발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시고, 야 오늘도 수고했다 한번 쓰다듬어 주고 한 10분 정도 그렇게 하면 신장까지 모든 장기 보호할 수 있다, 혈액순환에도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관해서 너무 길게 또 설명하면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또 2탄으로 제가 허준 선생님, 유이태 선생님의 얽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20분 하는데 아직 30초 남았습니다. 허준 선생님께서는 제가 그 영웅 시대의 그 영웅들을 보면은 다 이제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그런 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의지가 투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순신 장군께서는 3번이나 파면을 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의종군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운명하실 때까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를 하셨죠. 우리 같으면은 에이 더러워서 안 할란다 해서 치아프라 하고 뭐 절에 가든지 아니면 시골에 가서 뭐 살든지 했었겠죠. 그러나 의인, 유인은 뭔가가 다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준 선생님도 보면은 그 드라마에서 얘기입니다만 유희태 선생님에게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스승이라 모셨는데 아니더라 했죠. 그건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